이제 저희 두 번째 문제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두 분 이 보드에 별표 5개를 먼저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네, 오늘도 먼저 차트가 나와 있는데 와, 누가 봐도 부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차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에서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종목인데요.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에 대한 문제일지 문제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문제네요. 올해 2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장중 기아를 제치고 시총 9위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시총이 올해 들어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죠. 하지만 장중에 지수가 좀 밀리면서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현재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 원전의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별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수급이 엇갈린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고민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3거래 연속 매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냈던 종목인데 반대로 기관의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원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을까요? 별표에 그만큼 색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채워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는 원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한 퀴즈가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시총 10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코스피가 3,000 노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의 상승 역할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퀴즈는 신규 진입 관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별점을 매겨달라 이런 퀴즈입니다. 사실 그동안 별점 5개를 받아오면서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내줬던 종목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기로를 앞서서 말한 것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이 시점에서 별점을 준다면 과연 별점을 몇 개나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퀴즈인데요. 자, 두 분께서 색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자, 두 분의 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운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별표는 5개 만점에 2개씩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하준 매니저님, 누가 봐도 2개 색칠한 거 알겠는데 밑에 또 2개라고 적어주신 거 보니까 뭐 의미가 더 있나요? 네, 그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예.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원전 시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에 또 우리 시장 코스피의 2,900선 탈환을 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해줬고 사실 이 원전주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도 기특했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이 원전주에 대한 이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끌려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원전주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 이 법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면서 또 이 부분이 또 유럽 시장 진출까지도 활로가 열리면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딱 확실하게 옥석가리기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원전주의 흐름이 생각보다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유럽 시장 진출한 부분들이 체코 원전 대에서는 이유 말고는 없는데 그 이후에도 폴란드라든가 주요 국가들에서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소형 원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더 기대감에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과열 구간 그리고 또 고평가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준비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차익 실현 매물과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 신규 관점에서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또 조정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들여다보셔도 좋다라는 힌트도 같이 붙여드릴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힌트는요. 어쨌든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K원전의 입지가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게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또 유럽 시장까지 번지는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중동에 관련된 이야기도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오늘 이 원자력 규제 기관인 NRC의 의장을 또 해임하는 이슈가 또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원전 시장에 대한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
폴리메로라든가 주요 원전 기업들이 우리나라 K원전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또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부분이 일부분은 선반영돼 있고 또 일부분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원전주의 고점은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의 조정 구간을 한번 눌러보고 그 이후에 지지 구간의 밴드를 확인하신 이후에 한번 더 추가적인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은 좀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셔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원전주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별점은 2개였고요. 우리 이해나 대표님도 역시나 2개를 그려주셨는데 그 위에 뭐라고 작게 적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자, 퍼가 112배다? 네. 예. 저도 지금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거의 같은 입장인데요. 일단 지난 4일에 체코 원전 사업의 기자재 공급을 원전 건설 수주 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체코 원전 사업의 기자재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8조 원 정도의 수주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2천억 원 정도의 영업 이익을 또 창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경적으로는요, 미국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최종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뉴스케일 같은 이런 대기업과 함께 협력으로 아마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강력하게 미국 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실적인 배경으로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또 안전 성과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전력 공급의 안정 솔루션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추가 상승 여력인데요. 그렇죠. 올해만 이미 2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수주 확대가 될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뉴스케일이나 이러한 미국의 대기업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 추가 모멘텀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도 퍼가 112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결코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는 아니다라는 거 경각심은 꼭 갖고서 저도 지금 시점은 투자하는 시점보다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조정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장기 모멘텀을 보시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두 분이 공통된 의견들을 내주고 계신데 성 매니저님,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뭐 코스피 3000 얘기를 계속해서 물고 얘기를 좀 나눠 보자면 오늘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 핫했던 이런 원전이나 뭐 방산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런 매물들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앞서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분석들도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한 120%좀 공감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들 뭐 연간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섹터들과 업종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뭐 조방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뭐 워낙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 어쨌든 방산과 원전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출에 대한 관세 우려 때문에 계속 묻혀있던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사이클도 어쨌거나 이 기한 이전에 7월달 기한 이전에 어느 정도 좀 해결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려가 선반영됐다라는 전제하에 이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현재 원전과 방산주에 쏠려있던 수급이 이제는 수급의 이동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 또는 조금 더 간다라 그러면 2차 전지 쪽까지도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지켜보셔도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정규장보다는 조금 더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2% 정도가 더 빠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